안녕하세요. 만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대학교 입학 사정관 평가자가 어떤 점도 고려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 추천 전형으로 2.1, 2.1 여학생 사범계열 합격을 하고 2.34 여학생 경제학과를 합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교 추천을 지원해 1점대 초중반 학생들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저 중앙대, 가톨릭대, 아주대 이 세 군데 간호학과를 지원했던 한 일반고 여학생 2.34 정도가 된 여학생 합격하였습니다. 2.3가 되거든요. 합격을 하였는데 1점 중반 되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모두 1차 면접도 없이 1차에서 모두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말 자기가 왜 떨어졌지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 1점 초중반 붙을 수 있던 학생들이 지금 현재 교과로 가다 보니까 반수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신도 되고 상기부도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평가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다. 우리 학교 선배님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학교는 이 정도 생기면은 다 같다라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신만만을 왜 떨어졌지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교과하고 학종의 차이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당연히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학종은 축소가 되고 교과 전형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교과는 단순히 정말 정확한 수치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지만 학종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없다라는 종합적으로 평가는 정성평가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내신 1점 초반 아이들이 교과가 아닌 왜 학종을 지원할까요? 자, 그 이유가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어서 지원한 아이들. 그러니까 두 번째, 학종에 지원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생기부터 열심히 잘 갖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비교과라든지 그다음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를 나름 잘 갖춘 아이들이 또한 학종으로 지원하는 이 두 케이스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학종으로 지원하는 거 좋다. 그러면 입학 사정관이 학종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학종의 4대 요소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다음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는 당연히 들어갔지만 크게 이 두 가지를 중요시하게 평가합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학에 입학해서 학업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점과 두 번째는 입학한 후 반수나 편입하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 끝까지 학업에 열중하며 잘 맞출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입학 사정관들은 그래서 이제 내신은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나름 생기부를 잘 갖춘 학생들,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고심하고 굉장히 심화시키면서 발전하려고 노력했던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물론 대학교들은 모든 학생, 우수한 학생을 다 선호하죠. 그런데 수시가 총 6장을 지원하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다른 대학교로 빠져버린 이탈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모든 대학교들이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서영고를 제외한 그런 일반 그 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 여학생이 의대를 준비하는 1점 극초반인데 1점 초반 여학생이 있었고요. 건대 수의학과를 준비하는 내신 1점 초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학생들 역시 정말 그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여대 고교 추천을 지원하고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어디 지원했나 모르겠네. 서성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지원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거기에 지원했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 학생들, 이제 예를 들어 이화여대 지원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를 마음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들어갈 줄 알고 합격것이 될 줄 알고 지원에 떨어진 거야. 근데 이 두 여학생 공통점이 있는지,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이제 교과로 그냥 여기는 붙겠지라고 생각했던 대학교 떨어졌는데 반면에 이제 건대 수의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의대는 다 붙은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평가자가 이런 점을 고려합니다.
상위권 클래스 학생들은 당연히 우리 학교 입학해도 분명히 이 학교가 빠져나갈까라는 점 당연히 고려하겠죠. 그래서 내신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역량을 심화시켜서 보여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우리 대학에 입학하면 포기 없이 학업에 열중한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천대가 있는데 가천대가 이제 지방 그다음에 심지어 제주도 학생 뭐 여수 뭐 목포 그다음에 창원 거제도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내신은 자기가 3점대도 아니고 2점대도 아니고 한 3점 후반 4점 초반대 그런데 다른 열심히 했다면 근데 그 아이들은 뭐죠? 뭐니 뭐니도 로망이 서울로 인서울로 대학교를 가기를 바래요. 근데 인서울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서울과 매우 흡사한 가천대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천대가 경쟁률이 미어 터져요. 왜? 그런 학생들 모두 지원하다 보니까. 근데 가천대 그런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천대 솔직히 재미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가천대 경영학과 4.89도 경영학과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반수할까? 안 합니다. 매우 열심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자는 그런 점들도 고려해. 우리 대학교 입학, 더구나가 대학교 입장에서도 이 점도 고려하셔야 돼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딱 합격을 시켰는데, 우리 학교에 입학을 안 하고 옆에 있는 대학 입학한다 그러면 자존심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겠죠? 이 학생 합격시키는 반수를 해? 아니면 편입을 해? 그럼 나중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 학교도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신이 조금 약간 부족한 상위권 클래스가 아닌 학생들을 이런 학생들도 이렇게 선호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래요. 수행평가 보고서 등이 힘들다고 상기부 관리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옆에서 일어나던 많이 지켜봤습니다. 자기가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열심히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입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여러분들 생기부도 관리도 해야 되고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되고 이거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맘땡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좀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주제 방송을 정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도 꾸준히 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